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으로 품은 아이에게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는다는 일, 말로는 참 쉽지만 막상 제 일이 되면 전혀 쉽지 않은 일이더군요. 하지만 맑고 꾸밈 없는 아이의 눈을 보고 있자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도 서서히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제 아이와 저의 첫 만남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끈끈한 엄마와 아이 사이랍니다. 각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식구가 된 우리 가족을 소개할게요. 저는 동네 작은 세탁소 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진 손님들이 맡기고 간 때 묻고 구겨진 옷을 정성으로 세탁해 거의 새 옷으로 만들어드렸어요. 딸, 세탁소 일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 줄 아니? 아무리 더러워진 옷이라도 이 아빠 손을 거치면 깨끗한 새 옷이 되잖니. 사람 사는 일도 그렇단다. 겉으론 때 묻고 상처투성이로 보여도 누구나 좋은 길 만나면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법이란다. 엄만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렇게 낙천적인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며 웃으셨습니다. 평생 유쾌하고 긍정적인 아버지를 보고 자란 저와 동생들도 사람 좋아하고 정 많은 사람으로 자랐죠. 저는 학창 시절 내내 친구들을 몰고 다니며 골목대장으로 지냈어요. 특히 여행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마다 항상 앞장서서 무리를 이끌었습니다. 정아야, 우리 이번 여름방학엔 어디로 놀러 갈까? 이런 거 계획 세우는 건 정한이가 최고잖아. 그럴 줄 알고 내가 가볼 만한 곳 리스트를 다 짜놨지. 일단 만나자마자 맛집으로 출동해서 배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테마파크 하나 새로 열었거든. 거기 가서 사진도 잔뜩 찍고 실컷 구경하자. 어때?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노는데 도 같은 전 대학생이 되자 국내 여행은 물론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비를 모아서 해외여행까지 도전했어요. 부모님은 거침없이 혼자 여행까지 다니는 절 보며 항상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여행이 가고 싶으면 친구들이랑 가면 되지. 왜 혼자 가려고 해? 위험하게. 엄만 단체 여행 아니면 무서워서 못 가겠던데 넌 진짜 겁도 없다. 괜찮아요, 정말. 저 항상 안전한 곳으로 다닐게요. 혹시 수상해 보이는 사람 있으면 근처에도 안 가고 바로 피해 가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의 걱정 어린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다시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 제가 간 곳은 베트남 다낭이었어요. 저는 숙소에 짐을 풀고 미리 메모해둔 맛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맛집이었는데 조금은 낯선 현지식을 한국인 입맛에 맞게 조리해주는 곳이라 여행 초반부터 딱 안성맞춤이었어요.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다음엔 친구들이나 부모님도 같이 와서 먹어봤으면 좋겠네. 그렇게 한참이나 밥 먹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익숙한 한국말이 들려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아까 언뜻 한국말 하시는 것 같던데 접시에 코를 박고 먹는 데만 집중하던 전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게 말을 건 사람은 한국인으로 보이는 어떤 남자였어요. 하와이안 셔츠에 선글라스를 끼고 멋을 잔뜩 부린 걸 보니 저처럼 여행을 온 사람 같았어요. 저도 일행이 있었다면 잠시 대화를 나눴을지도 모르지만 여자 혼자서 온 여행인지라 어쩔 수 없이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아,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니, 저도 마침 친구랑 둘이 여행 왔는데 같은 한국인을 만난 게 반가워서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따 저녁에 같이 맥주라도 한잔 할까요? 아, 어떻게 여기서 한국인을 만날 수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엄청난 인연 아닌가요? 저는 그 남자의 뻔한 의도를 알 것 같아서 계속 완곡하게 거절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가 혼자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온 거라서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아, 오늘이 싫으시면 내일 만나자는 뜻인가요? 아이, 그러지 말고 저희랑 합석해요. 저희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저기 옆 테이블에 보이는 제 친구가 제법 돈 많은 오빠랍니다. 하지만 그 남잔 그칠 줄 모르고 불쾌하게 들이댔습니다. 결국 전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러자 남자가 제 팔을 강하게 붙들었어요. 아, 진짜 비싸게 구네. 저기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고 하지. 그 표정은 뭐예요? 여자 혼자 이런 데 온 거 보면 목적이야 다 뻔한 거 아닌가? 아까 우리 의식해서 일부러 한국말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거 좀 놔주실래요? 저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별 이쁘지도 않은 게 튕기긴. 아니, 적당히 튕겨요. 그쪽 그만큼 예쁘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남잔 급기야 제게 막말을 해대며 위협적으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쯤 되자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기분 좋게 여행까지 왔는데 그런 폭언을 듣고 있을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저기요, 말이 너무 지나치신데요. 제가 그쪽에게 그런 막말을 왜 들어야 하죠? 보아하니 남자들이 여행 온 목적이 뻔한 것 같은데 전 볼 일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찾아보시죠.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게 계속 봐주니까 내가 만만해 보이지? 이게 진짜 그때였어요. 제 말에 화가 났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남자가 갑자기 손을 올리더니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깜짝 놀란 전 비명을 질렀고 식당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저희 쪽을 쳐다보았어요. 졸지에 남자의 팔에 매달리게 된 전 그 인간의 몸에서 지독한 술 냄새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저한테 이런 식으로 행패를 부리는 것도 술에 취해서 그런 모양이었어요. 술도 먹었겠다, 한국도 아니겠다 싶으니 지 마음 가는 대로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었어요. 여행지에서 그것도 번화가 식당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남자에게 휘둘리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또 다른 남성이 급히 달려와 그놈의 팔을 낚아채며 절 구해주었습니다. 지금 여성분께 뭐 하는 겁니까? 남들 다 있는 식당에서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당장 이분께 사과하세요. 남잔 제가 한참을 올려다 봐야 할 정도로 키가 크고 몸이 다부진 사람이었어요. 저를 협박한 놈은 체구가 작은 편이었는데 딱 봐도 본인들이 질 것 같으니 갑자기 슬며시 꼬리를 내리더군요. 아니, 이 여자가 먼저 말을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음, 그쪽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 여자한테 관심 있어요? 뭐? 아, 진짜 이 자식들이 한국인 망신 다 시키네. 너 다시 말해봐. 남잔 그 불안당 같은 인간에게 낮은 목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사태가 그쯤 되자 절 협박한 놈의 친구도 저희 쪽으로 다가왔는데 남잔 그 둘을 가볍게 제압했어요. 결국 그 인간들은 도망치듯 가게를 벗어났고 남잔 끝까지 도망치는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야, 니들 끝까지 사과 안 하고 가냐? 다낭 어디서든 다시 또 마주치면 그땐 가만 안 둔다. 저는 놀란 마음을 내서 진정시키며 일단 저를 구해준 남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혼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스러웠거든요. 다시 한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몸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고요. 아, 요즘 어디든 저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혼자 다니는 여성분들 노리는 경우도 많고요. 무조건 단호하게 거절하고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주변에 도움 요청하세요. 오늘 제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전 이대로 남자를 보내기엔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그날 식사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어요. 고마운 마음에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아까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까진 혼자 신나게 먹고 있었거든요. 그 인간들이 제 맛집을 다 망쳤어요. 그러게요. 하지만 다낭엔
여기보다 훨씬 맛있는 식당이 많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아, 그리고 혹시 여행 중에 또 무슨 일 생기거나 그냥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을 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절대 수상한 의도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불편하시면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남잔 그러더니 제 앞에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휴대폰을 남자 쪽으로 밀었어요.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저 절 도와주신 은인이라고 간직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혹시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혹시나 남자와의 좋은 기억이 한순간의 실수로 좋지 않은 기억이 될까 봐 조심스럽게 거절의 뜻을 전했습니다. 남자는 제 거절을 듣고도 아주 부드러운 미소로 절 이해해 주더라고요. 남자의 배려 덕분에 식사 자리는 끝까지 즐거웠고 남자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낭에서 남은 시간도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언젠가 또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 그땐 편하게 인사해 주세요. 그 인사 끝으로 저흰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한동안 계속 그 남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번호를 줘볼까 하는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타지에서 다시 만날 일이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 남자와 전 생각보다 강한 운명의 끈으로 묶여있던 사이였나 봐요. 저희는 그로부터 이틀 뒤 여행객들은 잘 모르는 현지인 관광지에서 우연히 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 정아 씨, 아니, 어떻게 여기서 마주칠 수가 있죠? 여긴 아는 사람은 아는 곳인데. 그러게요. 진짜 신기하네요. 저도 베트남 현지인에게 물어서 찾아온 곳인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남자와 다시 만난 게 너무 신기해서 꼭 몇 년 동안 알던 친구처럼 그날 하루 종일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남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그 사람도 여행을 좋아해서 다낭에 온 게 벌써 5번째였대요. 그러다 보니 숨은 관광지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잔 여행 가이드처럼 종일 저를 데리고 다니며 조용하고 예쁜 카페며 골목골목 숨어있는 벽화거리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제가 어디선가 본 말이 있는데 한 번이면 우연, 두 번이면 필연이라고 했던가요? 그렇게 낯선 여행지에서 우연처럼 만나 필연으로 이어진 남자와 전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알콩달콩 연애를 이어간 끝에 마침내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죠. 우리 부모님은 저번에 만나봤고 언제 시간 괜찮으면 결혼 전에 내 동생이랑 밥 한번 먹는 거 어때? 내 생각엔 내 동생이랑 당신 성격이 엄청 잘 맞을 것 같아. 남편에겐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남편에게 듣기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남편 말도 잘 따르는 착한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동생이 둘이나 있어서 알지만 동생들이 까불기나 하지 사실 마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동생 칭찬을 하는 걸 보니 틀림없이 좋은 시누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예감처럼 실제로 만나본 시누인 정말로 착하고 얼굴도 예쁘장한 좋은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새언니를 만나게 되다니 저 정말 기뻐요. 엄마에게 들었는데 오빠랑 여행지에서 만나셨다면서요? 진짜 로맨틱해요. 완전 영화 같잖아요. 시누이도 남편과 저처럼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우린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수달 떨었습니다. 그러다 늦은 저녁이 돼서야 자리를 파하게 됐는데 그때도 헤어지기 아쉬워 금방 또 식사나 하자고 몇 번이나 약속을 잡았어요. 새언니, 다음엔 오빠 빼고 우리 둘이 데이트해요. 언니 아까 디저트 좋아하신다고 했죠? 제가 진짜 맛있는 디저트 가게 많이 알거든요. 우와, 정말요? 너무 좋아요. 다음 주에 우리끼리 데이트 재밌게 해요. 그럼 기대하고 있을게요.
저는 신우이와의 만남이 너무나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제 부모님께도 신우이 자랑을 엄청 했습니다. 부모님도 좋은 시댁을 만난 것 같아 다행이라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다 벼랑간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우리 딸이 이제 정말 얼마 뒤에 시집을 가는구나. 그동안은 실감이 안 났는데 이제 시댁 식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걸 보니 우리 딸이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아. 아버지 지금 우시는 거예요? 아빠, 전 시집 가도 안 가도 영원히 아빠 딸이에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저 아빠가 다려주시는 옷 입고 시댁 어른들께 인사 갈래요. 아빠가 손질한 옷에선 따뜻한 아빠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요. 이때까지 항상 아버지가 웃고 계신 모습만 봤는데 전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글썽이시는 걸 봤습니다. 아버진 제 결혼식 날에도 어찌나 펑펑 우시는지 결국 엄마에게 잔소리 꽤나 들으셨을걸요.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내 딸 정아야. 살면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 아빠 엄마에게 달려와라. 혹시라도 마음에 얼룩이 생기면 아빠가 우리 딸 마음도 옷도 언제든 새 것처럼 만들어 줄 테니까. 고마워요, 아빠. 저 잘 살게요. 혹시나 살다가 힘든 날이 있으면 시집 가서도 아빠에게 바로 달려올게요. 이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 전 꿈 같은 신혼을 즐기며 인생 최고로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전 매일 집밥을 차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어요. 남편이 메추리알 장조림 하나에도 연신 감탄을 해댔으니까요. 아니, 당신은 어쩜 메추리알도 잘 삶아? 나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예쁜 장조림은 처음이야. 아이, 놀리지 마. 그거 삶아져 있는 거 그냥 산 거란 말이야. 그래도 양념은 내가 했는데 맛이 괜찮으면 아가씨한테도 갖다 줄까? 저는 결혼 이후에 특히 시누이와 더욱 가까워져서 매번 쇼핑도 같이 다니고 더운 날이면 치킨에 맥주, 또 추운 날이면 오뎅 국물에 사케 한 잔을 하기도 했어요. 언니, 저 어제 야근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우리 주말에 삼겹살 먹으러 갈래요? 이럴 때일수록 기력 보충을 해야 한다고요. 삼겹살이요? 그거 좋죠. 저도 마침 고기가 딱 땡겼는데 역시 아가씨랑 나랑은 찰떡궁합이라니까요. 인터넷에서 보면 종종 시어머니보다 시누이와의 갈등이 심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던데 저는 아주 복받은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도 친부모님처럼 제게 잘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언제나 사위 챙기는 데는 1등이었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제게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장인어른께서 제일 즐겨 드시는 술이 뭐야? 아빠? 우리 아빤 언제나 소주 아니면 막걸리지. 나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술을 잘 안 마셔서 저녁에 가끔 혼자 반주 정도 하시는 것 같아. 남편은 제 말을 주의 깊게 듣더니 그로부터 며칠 뒤 장인어른을 위해 준비했다며 고급 위스키를 사왔습니다. 저는 소주만 드시던 아버지가 생각나 혹시 안 좋아하시면 어쩌나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에게 술 선물을 받은 아버진 고맙다고 웃긴 하셨지만 한동안 술에는 손도 안 대시더라고요. 아버진 남편에게 받은 선물을 보관만 하는 게 민망하신지 아주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이거 미안하게 됐네, 김서방. 내가 평생 소주나 마시던 입이라 이런 고급 술이 영 어색하네. 장인어른, 그러면 제가 입맛에 잘 맞게 만들어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먹는 게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이에요. 남편은 그러더니 위스키에 탄산수 얼음을 섞어 달지 않은 하이볼을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어린 친구들은 탄산을 더 강하게 해서 먹기도 하는데 장인어른 입맛엔 이게 더 잘 맞으실 것 같네요. 아버진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남편이 건넨 하이볼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다 생각보다 입맛에 잘 맞으셨는지
금세 또 만들어 달라며 잔을 내밀었어요. 남편의 하입을 덕분인지 아버지 남편을 새로운 술 친구로 인정하셨고, 친정에 가는 날이면 전 아버지에게 남편을 홀랑 뺏길 위기에 처했다니까요. 김서방, 오늘은 무슨 뭘? 오늘도 그거 한 잔 부탁하네. 그게 날이 더워질 땐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장인어른 그러실 줄 알고 오늘은 제가 새로운 위스키를 준비했어요. 아마 전에 드시던 것과는 조금 더 다른 새로운 맛일 거예요. 이렇게 서로 웃고 떠들며 술잔을 기울이던 시간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결혼한 지도 2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엔 시누이도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와서 전 평소처럼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씨, 오늘 바빠요? 주말인데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은데 드라이브나 다녀올까요? 아, 언니, 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쉬려고요. 아가씨 어디 아파요? 내가 지금 바로 집으로 갈까요? 밥은 먹었어요? 약은요? 심각한 건 아니고 그냥 좀 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날따라 아가씨는 어쩐지 절 피하는 기색이었어요. 이상한 건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아가씨는 자꾸만 저와의 만남을 피하고 제가 아가씨 집에 오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났는데 무슨 일인지 아가씨 얼굴 보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전 영문도 모른 채 아가씨와의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가씨가 요즘 달라진 것 같다고 고민을 털어놓아도 제가 오해하는 거라며 말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 무렵에 행동이 달라진 건 아가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퇴근하고 동생 집에 좀 들렀다가 올게. 아가씨 집에? 아가씨한테 무슨 일 있어?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나 혼자 얼른 갔다 올게. 당신은 집에서 쉬고 있어. 그 집 남편은 유독 자주 신우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다고 해도 굳이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당신 아가씨네 뭐 꿀단지라도 숨겨놨어? 요즘 엄청 자주 가는 것 같아. 아, 그냥 동생이 근처에 사니까 얼굴도 볼 겸 가는 거지 뭐. 이따 저녁에도 잠깐 다녀올게. 당신 먼저 저녁 먹고 있어. 제가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수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전 어느 날 결정적으로 남편의 수상한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남편은 제가 식사 준비를 하는 사이 베란다로 나가 누군가 몰래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랑 저렇게 소곤거리며 통화를 하나 싶어 엿듣고 보니 정말 충격적인 상대와 몰래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지금 누구랑 그렇게 몰래 통화를 해? 어? 내가 무슨 몰래 전화를 했다고 그래. 누구긴 누구야. 당신 시누이 지은이야, 지은이. 저는 당장 남편 전화기를 뺏어 들어보니 정말로 아가씨더라고요. 아가씨랑 통화를 왜 그렇게 해? 난 또 뭐 바람이라도 피는 줄 알았네. 바람? 아유, 당신 장난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얼마나 일편단심인데. 나 서운해? 사실 제일 서운한 건 저였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과 시누인 저는 들리지 않게 소곤거리며 비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나 지금 정아랑 마트에 와 있어. 뭐? 알겠어. 금방 갈게. 남편은 저와 시장을 보러 와서도 아가씨랑 계속 통화를 하며 영 집중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엔 제가 한 소리를 하자 그제야 변명을 해대더군요. 지은이가 시장에 필요한 게 있다고 해서 좀 사다 주려고 전화했어. 오빠가 돼서 그 정도는 사다 줄 수 있잖아. 사다 줄 순 있는데 아가씨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이야. 시장도 혼자 못 봐? 전엔 안 그러다가 요즘은 왜 그렇게 못 챙겨서 난리야? 남편은 제가 추궁할 때마다 동생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냐며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이런 태도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요즘 남편과 시누이 사이가 부쩍 좋아진 것 같다고 빙 돌려서 말하면 시부모님은 갑자기 티가 나게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날이나 시부모님 생신에 제가 시댁에 가도 저 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또 저 빼고 모여 계셨네요. 저도 좀 끼워주세요. 혹시 저 몰래 뭐 제 흉이라도 보고 계신 건 아니죠? 뭐? 아유, 아니다, 얘. 우리가 왜 널 빼놓겠니? 이리 와서 과일 좀 먹어. 난 주방에 가볼 테니까. 당신도 마당에서 할 일이 있다고 했잖아. 어? 아, 그랬지. 나도 마당 정리나 좀 해야겠다. 우리 며느리는 여기 앉아서 쉬고 있거라. 이쯤 되자 저는 도저히 이 이상한 기분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의 뒤를 밟기로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더는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도 남편은 갑자기 운동을 갔다 오겠다며 저녁 시간이 되자마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 일부러 평소처럼 다녀오라고 대답했고 남편이 나가고 한참 뒤에야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는 듯 하다가 다시 동네로 돌아와 저 역시 익숙한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바로 충격적이게도 또 신우이의 집이었습니다. 제가 하도 캐물으니 이제 말도 안 하고 신우이의 집을 찾아가는 모양이었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도대체 둘 사이가 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몰래 남편 뒤를 따라붙은 전 복도식 아파트 끝에 숨어 끝까지 신우이 집으로 들어가는 남편을 살폈습니다. 남편이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몰래 현관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무슨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알아듣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심호흡을 몇 차례나 한 끝에 신우이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비밀번호는 일전에 신우이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하다 비밀번호를 듣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서로 집 비밀번호도 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남편의 수상한 행동과 제 의심이 결국 파국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제가 신우이 집 현관문을 열었고 문을 연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너무 큰 충격에 온몸이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얼어버렸죠. 왜냐면 거실엔 남편과 신우이가 한 6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를 돌보고 있었으니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현관을 바라본 신우인 주저앉은 절 보더니 몹시 당황하며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 새언니가 여긴 어떻게... 아니, 그보다 언니 혹시 오해하시는 거 아니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너희들 정체가 뭐야? 그 아인 또 누구고? 너희 설마... 저는 드디어 한동안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의심해 오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와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절대 아니라고 잡아댔어요. 새언니, 지금 무슨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남매 사이예요. 그래 여보, 당신이 놀랄 상황인 거 아는데 지금 무슨 의심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다 설명할게. 남편은 여전히 현관에 주저앉은 절 일으키려고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거 나 도대체 진실이 뭐야? 저 아이부터 누구애인지 설명해. 더는 날 속이지 말란 말이야. 남편은 그제서야 모든 걸 자포자기한 듯 오랫동안 절 속이고 기만했던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털어놨어요. 신우인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 아이를 방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저와 남편 신우이 셋이서 삼자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당신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었어. 당신을 속인 건 정말 미안해. 사실은 저 아이 내 아이야. 내 아들이야. 저는 남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만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신과 만나기 한참 전에 결혼할 뻔한 여자가 있었어. 난 정말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는데 그 여잔 내게 진심이 아니었나 봐. 나 말고 다른 남자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더라고. 정말 결혼이 코앞이었는데 나보다 그 남자가 좋았는지 나를 뻥 차고 떠나버렸어. 남편은 담담하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진실을 계속 털어놓았어요. 그 여자가 바람을 피우던 남자에게 가버린 이후 남편은 마음을 달래려고 그렇게나 여행을 다녔대요. 그 여자는 결국 그 남자와 결혼을 했고요. 하지만 그 여자와 남편의 관계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나도 그 사람을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운 후에 당신을 만났어. 이건 정말 믿어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 지금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고? 이 상황에서? 그럼 아까 그 애는 뭔데? 날 사랑하는데 그 여자랑 애까지 만들었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당신과 결혼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그 여자가 애를 안고 갑자기 날 찾아왔어. 알고 보니까 그 남자와 결혼하자마자 임신인 걸 알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남자랑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어서 계속 의심을 받았나 봐. 그러다 결국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했고 검사 결과 그 남자랑은 불일치 판정을 받은 거지. 그래서 돈 한 푼 못 챙기고 이혼을 당했대. 그 여잔 뻔뻔하게 아이를 남편에게 맡긴 채 혼자 떠나버렸답니다. 본인이 나쁜 사람인 거 몰랐냐며 아이는 못 키우겠으니 남편이 알아서 키우라면서요. 결국 아이를 떠맡게 된 남편은 몇 번이나 유전자 검사를 했지만 모든 검사 결과는 유전자 일치였답니다. 남편의 아이가 맞았던 거죠. 아이를 맡게 됐을 때 난 당신과 신혼이었고 그렇다고 이 아이를 남에게 맡길 수도 없었어. 어쨌거나 아무 죄도 없는 내 아이니까. 언니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이 아이를 키울 수도 없는 상황이라 우선 제가 맡아서 키우겠다고 했어요. 저도 언니에게 제일 먼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새언니에게 제일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새언니같이 좋은 사람이 우릴 떠날 것 같았거든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신우인 남편과 시부모님께 계속 빨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누구 하나 먼저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신우인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연신 사과하기 바빴어요.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에 그 둘에게 말했죠. 정말 저 애가 당신 아이란 말이지? 당신과 그 바람난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어, 정말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저 불쌍한 애를 보육원에 보낼 수도 없고 애엄마는 이미 연락 두절인 상태고 지은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저 이 못난 오빠 때문에 졸지 아이를 떠맡은 잘못뿐이야. 지은이는 당신에게 하루빨리 말하자고 더는 당신을 속일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차마 용기가 안 나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여보. 이제 제가 들을 얘긴 다 들은 것 같고 제게 남은 건 단 두 가지 결정뿐이었어요. 남편을 용서하느냐 아니면 갈라설 것인가. 저의 선택은 이러했습니다. 내 대답은 이거야. 우리 이혼해. 난 도저히 저 아이 못 키워. 그리고 날 기만한 당신을 용서할 생각은 더더욱 없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쯤에서 정리하자. 전 단호하게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잠깐 잠이 들었는지 얼굴에 잠균이 가득한 아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아저씨, 저 배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 아이 신우이에게 엄마, 남편에겐 아저씨라고 부르며 자연스럽게 안겼습니다. 남편도 그런 아이를 익숙하게 안고 달랬고요. 아마 몇 년간
신우이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신우이가 키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 저녁도 안 먹고 잤구나.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어? 전 남편이 친아들에게 아저씨 소리를 들으며 아이를 달래는 걸 비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런 제가 이상해 보였는지 그 아이가 묻더군요. 근데 저 아줌마는 왜 울고 있어요? 혹시 나 때문에 울어요? 아까도 나 때문에 싸웠어요? 저는 제가 울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제 눈물을 닦아준 순간 그제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아줌마 울지 마세요. 아저씨가 아줌마한테 잘못했어요? 아줌마 아프게 했어요? 전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계속 오열했습니다. 조금 전까진 아이도 남편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굳게 결심했는데 연신 제 걱정을 하는 동그란 눈동자를 보니 마음이 미치도록 흔들렸어요. 이 아이를 보고 있자니 제가 힘들게 내린 결정이 다시 수포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집의 모든 사람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죠. 남편도 그런 저의 뒤를 따랐고요. 미안해.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미안하다는 생각뿐이야. 나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 만약에 이런 나와 더는 살기 어렵다면 내 모든 거 당신에게 주고 당신 곁을 떠날게.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게. 그런데 여보, 나 저 아이만큼 버릴 수가 없어. 미안해. 그럼 난 당신에게 난 뭐였는데 말해봐. 당신 와이프인 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야.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버려. 당신은 내 유일한 사랑이야. 그래서 당신이 날 떠나겠다고 해도 당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남편은 제게 너무나 미안해하고 본인이 죄인인 걸 알지만 아이를 버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시부모님과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널 볼 면목이 없다. 널 속여왔던 모든 시간 중에 하루도 내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 우리가 죄인이야. 미안하다, 새아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모두 이렇게 나오니 전 너무나 속상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아이가 불쌍해서 사과를 받아줄까 싶다가도 동시에 절 속여왔던 지난 세월을 묻고 가기엔 아직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팠습니다. 어디에 이 사연을 털어놓기도 어렵고 하도 속이 답답해서 그 무렵 전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붙잡을 지푸라긴 오직 신분이었습니다. 하늘에 누구라도 계신다면 제발 제가 어떻게 할지 알려주세요. 제발요. 요즘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괴로워서 숨도 쉬기 힘이 듭니다. 제발 제게 길을 열어주세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만 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어떤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죠.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제 기도에 답이라도 내려온 듯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실 그동안은 모든 연락을 피하며 지냈지만 그날따라 그 전화를 꼭 받고 싶어졌거든요. 여보, 전화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나 사실 요즘 병원에 있어. 민재가, 내 아들 민재가 요즘 많이 아파. 혹시 당신이 이 소식을 모르고 내가 또 당신을 속인다고 생각할까봐 먼저 전화한 거야. 어디 병원인데? 남편은 제가 병원이 어디냐고 묻자 정말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듣지도 않고 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남편에게 들어보니 요즘 아이가 계속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해서 입원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전 잠자리에 누워 수백 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살까 하다가도 자꾸 아프다는 아이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 같고 제 눈물을 닦아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전 다음 날 병원을 찾았어요. 제가 병실에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던 아이도 옆에 있던 남편도 눈이 동그래져서 절 쳐다보더군요. 그런 둘의 표정이 참 닮은 것 같아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어? 아줌마다. 저번에 울던 그 아줌마 맞죠? 아줌마 여기 왜 왔어요? 나 보고 싶어서 왔어요? 딱 봐도 사랑이 고파 보이는 아이를 보며 저는 이 모든 게 하늘에서 제게 내린 결정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재라고 했지? 병원에서 밥도 열심히 먹고 씩씩하게 치료받으면 그 다음엔 아줌마 집으로 와. 저 아저씨랑 같이. 알겠지? 그럼 아줌마 갈게. 다음에 또 보자. 그러고 전 곧장 돌아서서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절 따라 나왔고요. 당신 아까 그 말 무슨 뜻이야? 당신 집으로 오라니? 당신 애를 언제까지 시집도 안 간 아가씨 집에 둘 생각이었어? 퇴원하면 집으로 데려와. 난 집에 가서 아이 맞이할 준비 좀 할게. 애 좀 잘 봐. 아빠가 돼서 뭘 하고 있길래 아이를 입원까지 시켜. 남편은 남편을 뿌리치고 집으로 가는 절 끝까지 쫓아오며 결국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고마워. 당신에게 이렇게나 큰 아픔을 준 내게. 그리고 우리 민지한테 기회를 줘서 정말로 고마워. 제가 남편을 용서한 이유, 남편을 받아들인 이유는 결혼 전부터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제게 보였던 모든 행동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을 거란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중 누군간 제 선택이 참 미련하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제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그동안 보여준 진심과 마음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언제나 저에게 큰 사랑을 주었고 절 진심으로 아껴주었어요. 비록 저에게 용서 못할 큰 잘못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저를 잃을까 두려워서였음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남편과 시댁을 그만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재라는 아이, 그 아이의 순수한 눈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고모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지내는 아이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제가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건강해진 모습으로 태어난 아이는 남편 손을 잡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전 우선 작은 방을 치우고 간단하게 아이 방으로 꾸며놓긴 했는데 저도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 아이가 오면 어떻게 할지 긴장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집에 와서도 제 눈치만 보는 아이를 보니 지금은 그저 있는 힘껏 안아줘야겠더라고요. 민재야, 아줌마가 민재한테 할 말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아줌마, 혹시 나중에 저 버리실 거예요? 저 버리면 안 돼요. 저 사실 지금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란 거 알아요. 전 엄마도 아빠도 없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 절 또 버리면 전 어디로 가야 돼요? 저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우는 아이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민재야, 민재는 널 낳아준 엄마가 소중하게 키워서 온 힘을 다해 낳은 귀한 아이야. 마찬가지로 민재 아빤 민재를 위해 세상에 어떤 일도 해낼 의지가 있는 멋진 아빠이고 민재는 온 세상 어른들이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사람이란다. 민재는 제 말을 듣곤 의앙하고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정말 제 나이다운 6살 아이 같았어요. 이 조그만한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을 참고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저흰 그날 밤 아이를 소중하게 껴안고 새 식구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신우이가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겠지만 민지에겐 엄마 아빠의 온전한 사랑이 필요한 시기였어요. 그 후로 저는 민재를 제 아들처럼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렵고 낯선 날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아이와 함께하는 날들이 많은 날들이 행복이었어요. 이렇게나 작은 아이가 저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시간이 흘러
엄마라고 부르며 다가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제 앞에서 당신들이 죄인이라며 죄송해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는 그러시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제게 미안한 마음이 큰가 봅니다. 남편 역시 전보다 훨씬 더 가정에 집중하고 저에게나 아이에게나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민재를 받아들이면서 제일 걱정한 부분은 친정 식구들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친정 식구들도 민재를 보며 서서히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혹시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가 세탁소에 가면 뜨겁고 큰 다리미도 용기 있게 만지는 멋진 할아버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 잘 왔다. 앞으로 이 할아버지가 민재 외할아버지야? 이 할아버진 평생 옷에 묻은 얼룩을 닦으면서 살았거든. 할아버지가 앞으로 우리 민재 마음에 묻어있을 얼룩도 사랑으로 닦아줄 수 있으면 좋겠구나. 저는 부모님이 무척 속상하실 걸 알았지만 그래도 큰 반대 없이 아이를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답니다. 아버지도 엄마도 모두 제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해주셨어요. 민재 눈을 보니까 똘망한 것이 귀엽게도 생겼더구나. 이왕 선택한 길이니 후회 없이 잘 키워보거라. 그러면 너도 언젠가 네 부모 마음을 알겠지. 제가 가슴으로 품은 우리 아들 민재는 지금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갔답니다. 처음 만날 땐 어른들 눈치만 보던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니까 친구들도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하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민재가 커가는 걸 보고 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닫고 있어요. 이제 민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거든요. 엄마, 나 구구단 외우는 거 잘할 수 있어요. 한번 볼래요? 구구단을 외우자, 구구단을 외우자. 8 곱하기 9는? 아, 뭐였더라? 민재야, 엄만 민재가 구구단 정도는 몇 번이고 틀려도 괜찮아. 그러니까 한두 번 틀렸다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외워보는 거야. 알겠지?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 제가 이렇게 민재의 마음에 한 발 두 발 다가가는 동안 남편 역시 당당한 민재의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친모와 어렵게 연락을 취해 양육비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아예 아이에게서 물러나겠다는 각서를 받아왔어요. 그 여잔 세상 홀가분하다는 듯 다신 아이를 찾지 않겠다고 각서를 찍었죠. 한때 내가 용기가 없어서 당신과 아이에게 모두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이젠 아빠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절대로 비겁하게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게. 당신에게 받은 고마움과 미안함 평생을 걸쳐 다 갚아나갈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고마워 여보. 남편은 여전히 제게 한 약속을 지키려 하루하루를 열심히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하늘에서 작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건 바로 저희 집에 곧 둘째가 태어난다는 소식이랍니다. 결혼하고부터 바로 임신을 준비했는데 사실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민재를 키우고 한 가족으로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뱃속에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네요. 저의 임신 소식을 제일 기뻐한 사람은 저희 첫째 아들 민재와 저희 신우이랍니다. 우와, 그러면 엄마 뱃속에 제 동생이 있는 거예요? 저 동생 태어나면 같이 축구도 할 거고 학교도 데려다 줄 거고 내 장난감도 다 줄 거예요. 정말이야? 와, 우리 민재는 정말 멋진 형이 되겠는걸? 신우인 벌써부터 저희 집에 상주하며 임신으로 일상생활이 살짝 불편한 절 돕고 있습니다. 아유, 아가씨, 이렇게까지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집안 살림부터 아이 키울 준비까지 아가씨가 다 도와주고 있잖아요. 새언니, 아직 이걸로는 부족해요. 앞으로 얼마든지 다 시키세요. 제 조카를 위한 일인데 이 고모가 나서야죠. 그지 민재야? 우리 새아이가 태어나면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리자. 네, 좋아요.
내가 제일 열심히 도와줄 거예요. 저희 가족 어떤가요? 비록 처음엔 눈물로 시작된 가족이지만 이젠 웃음과 행복이 더 가득할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저 우리 민지에게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가족이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아 보여도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그 응원을 양분으로 또 열심히 살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가족은 이제 정말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자 큰 힘이랍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 길에 언제든지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소중한 가족 말입니다.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